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촉 가이드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오늘 지각 안 했네요. 네, 역시나 말씀을 꺼내시는군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각을 했는데 제대로 사과를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늦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각했죠? 지난주에? 예,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예, 일찍 왔는데 좀 기다리다가 잠이 드는 바람에 전화도 못 받고 지하 주차장에서? 예. 죄송합니다. 일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요즘에. 그렇지 않은데 이 체력이 저질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요즘에 뭐 라디오, 뭐 TV 돌리면 나오시던데. 예, 뭐 능력에 비해 많은 좀 스케줄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그럼 능력에 맞게 줄이세요. 그래야겠죠? 예. 근데 또 이게 저한테 또 부탁하시는 분들께도 또 이제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젓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할지 장담이 없으니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관련된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이낙연 후보 경선 승복 이후에 연일 원팀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랑 통화도 했고 국감 이후에 만나기로 했다는데 과연 제대로 화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떤 당내 경선이나 세게 붙으면 화합이 잘 안 돼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제주도 도지사 선거 민주당이 경선 때 상당히 세게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패했던 팀에서 민주당이 아닌 원희룡 지사를 도와줬어요. 네, 그런 일도 있고. 이명박 박근혜 막 붙었을 때도 박근혜 후보가 즉각적으로 승복을 했습니다만 지지자들끼리는 빨리 화합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 다만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당론으로 당규로 대선 6개월 전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한다. 그걸 못 박았었잖아요.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되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이다. 대선이 얼마 앞두고 후보가 정해지면은 이 화합이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갈등의 봉합이. 네. 어쨌든 지금 5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도 국감 끝나고 만나겠다.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의 회동도 국감 끝나고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포커스를 국감에 맞췄다. 국감에 사실은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지사직을 사퇴하면. 그런데 굳이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국감을 받겠다. 그리고 이낙연과의 만남, 문재인과의 만남도 그 이유로 미뤘다고 하는 것은 국감에서 대장동권을 한번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보겠다. 여론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당 지도부도 이 전 대표하고 지지자 달래기에 좀 나섰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모습으로 당에 함께 할지가 좀 궁금한데 선대위 복귀의 방식을 택할까요? 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야 본인의 뭐 정치 인생의 이게 마지막 여정이라고 합니다만 이낙연 캠프에 가담했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10년, 20년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네거티브가 좀 강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네거티브를 했던 사람들도 이낙연 캠프 의원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호감도가 민주당 지지층한테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한 팀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팀이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데 어떻게 그 방법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선대위원장을 제의는 할 텐데 그걸 수락할지. 근데 제의했는데 거절하면 그것도 굉장히 모양새 빠지는 거잖아요. 네. 아마 사전에 조율을 하겠죠. 네. 어떤 직책에서 함께 하는 것은.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대표지만 그 서른 의원이 또 이 전면에 서서 가장 세게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서른 의원의 이후 행보도 또 좀 궁금합니다. 서른 의원도 뭐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승복하고 원팀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 정치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겠죠. 네. 예를 들면 계속해서 승복 못하고 나는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총선 때 서른 의원 지역구에 친 이재명 계라는 사람들이 경선하러 가겠죠. 서로 간다고 할걸요? 그렇겠죠. 뭐 그런 생각했을 때는 서른 의원도 원팀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뭐 지지자들이죠. 의원들, 정치인들은 금방 합류를 해요. 어제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지지자들은 어떡하냐. 근데 일반적 지지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극렬 지지자, 극성 지지자를 어떻게 가처분 하느냐. 신청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처분 신청 낸 사람들, 송영길 대표가 일베와 같은 행동을 한다. 그 사람들이 극성 지지자들이거든요. 네. 지금 그 사람들이 조국 장관 지킨다고 집회까지 한 사람들인데 네. 최근에 조국 장관이 원팀이 돼야 된다 SNS에 한마디 올렸다고 해서 조 전 장관이 썼던 책을 지금 막 불태우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함께 못해요. 어떤 설득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서른 의원 이낙연 전 대표가 원팀으로 합류한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 비난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원팀이 되기 어렵다니까 제외하더라도 일반적 지지자들은 품고 가야 되죠. 근데 다만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그 여론전이었겠죠. 이낙연 전 지지자 70%가 이재명 지사 안 찍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70%다. 뭐 이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했는데 어떤 속셈일까요? 여론전이죠. 그 선거판에서 오래 있었던 또 나름 지략가라고 불리는 김종인 전 대표가 네.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모를까요? 그 여론조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상당히 잘못된 여론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여론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이 아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왜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관계는 아주 안 좋거든요. 네네.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영향력을 1g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홍준표 되는 것보다 윤석열 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저런 이야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전략적 판단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당내 갈등 문제는 이제 봉합 수순에 들어갔는데 이재명 지사와 당은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경기도 국감 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제 이재명 청문회로 만들겠다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저격수 배치까지 좀 나섰더라고요. 어떤 모습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사보임을 할 테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격수를 배치하면 여기서는 방어수를 배치하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장의 국회의원 비율이 민주당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이재명으로서는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로 봤을 때는 네네.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온 것 이외에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뭐 증거라든가 입증 자료를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이 화천대유 대장동 건을 국민들이 봤지만 이번에는 생방송으로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은 나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아마 이걸 받아들였을 거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국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좀 당황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것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니까 파행이 네. 우려되는 거죠. 네. 제가 단언컨대 네. 국정감사 첫날 오전 국정감사장은 자료를 왜 안 주느냐. 네. 이렇게 하면은 국정감사 못 한다. 증인 왜 협의대로 안 불러주느냐. 네. 뭐 이러면서 아마 오전부터 파행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한테 판을 깔아주고 싶지 않겠죠. 네네. 일단 시작하면 판을 깔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럴 확률이 좀 높아져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원래 이 국감 받으라고 큰 목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안 받을 줄 알고 얘기한 안 거죠. 받을 줄 알고 얘기 오히려 받게 돼서 더 당황한 모습일까요? 그렇게 네. 보입니다. 예. 네. 자, 이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이 화천대유 대주주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이재명 면죄부 수사라면서 이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여야 공의 양쪽에서 다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검찰이 유동규 먼저 구속하고 김만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은 검찰 선배들 지키기 위함 그런 게 아니냐. 결국은 이재명한테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재명 위주로 파다 보니까 지금 이런 수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봐주려고 김만배 영장을 이상하게 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는데 그런 공격을 안 받으려면 수사를 제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뭐 이동영 책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그 계좌를 따라가지 않고 지금 녹취록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맞습니다. 녹취록은 이미 다 오염됐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네. 그래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영장 신청할 때 사전 영장 할 때 이 녹취록을 틀겠다 판사가 말렸지 않습니까? 네. 그 증거 인정이 되냐고 그게 뭐 그런 식이거든 지금. 거기다가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줬다고 하는 5억 원
그것도 녹취록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지금 구속했잖아요. 네. 유동규 씨를. 네. 그런데 그 5억 중에 4억 원 수표가 남욱 책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김만배 영장 칠 때 그 5억 원을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5억 줬다고 글자를 바꿔서 구속영장을 쳤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고 영장 기각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도입 이게 더 힘을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윤 전 총장도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향해서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면서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경고를 보냈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친정인데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거 좀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닌가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아마 검찰 내에서도 발끈할걸요. 본인이 나갔다고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뭐 김건희 씨 아내 사건도 지금 검찰이 갖고 있고 뭐 윤대진, 윤우진 형제 사건도 검찰이 갖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아마 여론 때문에 이렇게 세게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는 넘어야 될 장애물이 지금 많이 있어요. 아내 문제도 그렇고 장모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본인 2개월 정직 난 것도 네. 당시에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이 윤석열 편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직 나왔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뭐 사설, 뭐 칼럼, 기사를 통해서 추미애 또 관계 당국을 굉장히 때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판결은 2개월이 오히려 약하다. 면직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사안에 비해 약하다라고 이야기 나왔죠. 상당히 민망해졌어요. 뭐 진중권 씨 이런 사람도 당연히 민망해졌죠. 네. 엄청 비판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야 될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데 저걸 자꾸 이렇게 넓히면 전선을 넓히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명분이 추미애 전 장관이 취한 이 징계 조치 때문이었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오히려 이제 대선 출마 명분이 커졌다고 이번에는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이게 납득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그런데 뭐 그 대장동 50억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의 귀에 덜 각인되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뭐 또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에서 1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안 하는 게 정무적으로는 더 좋아 보입니다. 이걸 만약에 지금 항소 가서 2심 가잖아요. 네. 2심 가면 이 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뒤집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2심에서도 맞다. 추미애가 옳았다. 윤석열 후보가 당시 총장 때 이거 수사 방해한 거 맞다. 감찰 방해한 거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때 또 선거 바로 직전이잖아요. 2심 네. 결과 나올 때. 그러면 또 민주당이 이걸 이용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만일 윤석열 후보가 본 후보가 된다고 하면 뭐 그때 가서 또 이걸로 다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납득하지 못하겠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이걸 2심으로 끌고 가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난 이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을 2심으로 끌고 가는 것을 정부적 판단을 해봤을 때 좋지 않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캠프에서는 말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글쎄 그래서 일단은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으로 가는 거죠. 네, 일단 1심 재판부 판결 내용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2심까지 가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여당의 파상 공세에 윤 전 총장이나 캠프는 물론 당 지도부가 이제 기승전 대장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고 있는 말이 이 대장동 물타기 판결이다 이 주장인데요. 그럼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가 뭐 정치적인 판단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본인도 윤 전 총장도 이제 법조인 출신인데 이런 주장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해서 여론을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기승전 대장동도 18일,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또 여론이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뭐 수사가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네. 야당이 믿고 있었던 김만배 그분이라는 사람 네. 검찰 관계자가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뭐 물론 지금 떠도는 소문은 뭐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인이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뭐 실명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승전 대장동으로 계속 지금까지 사실 재미는 봤죠. 네. 이재명 지지율이 정체 혹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밀고 나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아직 선거가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어떤 게 또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윤 전 총장이 조금 위험한 분위기 속에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홍준표 의원과 윤 전 총장의 1대1 토론이 있습니다. 이 홍 의원이 마수 토론 때 그냥 안 둘 것이다라고 이제 강력한 예고까지 한 상태인데 그야말로 전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면전이 되겠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의 우려점 토론 들어가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것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네. 네, 잘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본인이 갖고 있는 비호감 이미지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 밖에 있을 때보다 당 안에 들어와서는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세게 때려주니까 본인은 구경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명분이 생겼던 게 그 윤석열 후보의 센 발언이죠. 당을 차라리 이러면 해체하라. 근데 그게 명분이 됐어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내가 세게 때려도 되겠다. 근데 여기서 너무 또 세게 하게 되면 본인의 비호감은 올라가고 윤석열한테 동정심이 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국민 여론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발끈해가지고 뭐 당 해체 발언 나온 거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토론회에서 발끈해서 또 막말 논란이 또 번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 쉽지 않겠는데 흥행은 될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이 토론회 일정을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예. 이게 어떤 후보에게 좀 가장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저는 유승민 후보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가 1, 2위와 차이가 많이 나는 3등이었는데 네네. 토론회를 거듭하면서 아마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리더십은 스트롱맨이거든요. 네. 그래서 1, 2, 3등 후보가 지금 다 스트롱맨이잖아요. 이재명 포함해서 네. 뭐 윤석열, 홍준표까지. 근데 유승민은 샌dim 이미지예요. 선비 이미지라고. 그렇죠. 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으시죠? 그 스트롱맨이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최근 토론회에서 조금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이면서 그 네. 센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네. 그 지지율 약간 올라갔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경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선거가 과열되고 막판으로 가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유승민의 장점이 나올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지난번 토론 때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복지 정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제, 복지 준비되어 있다. 그런 모습을 토론회장에서 계속 보인다면 유승민 후보가 토론을 많이 하면 많을수록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동의 촉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촉 가이드는 MC 장원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